안녕하세요. 라이콘 부산 유영학생입니다. 안녕하세요. 고성 라이콘 트레이너 라움 에스테틱입니다. 네, 오늘은 고객님들께서 왁싱에 대해서 가장 궁금하게 생각하시는 점에 대해서 낱낱이 파헤쳐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왁싱 도대체 어떤 거죠? 네, 왁싱이란 신체에 불필요한 털을 위생, 미용상, 일시적으로 제모하는 방법 중에 하나로 머리카락을 제외한 모든 부위의 채모를 제모하는 것을 왁싱이라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왁싱이 아프다고 생각하지만 라이콘의 탁월한 제품력과 시술자의 숙련된 스킬로 통증은 얼마든지 줄일 수 있고요. 그리고 통증은 모의 성장 주기와도 관련이 있고요. 성장기의 모는 깊어서 제모 시에 통증이 조금 더 하고요. 그리고 고객님의 당일 컨디션, 생리 전후, 감기 몸살, 피로 등에 따라서 다를 수 있습니다. 라이콘 왁스로 브라질리언이나 페이스 시술 시에는 저희가 프리왁싱 오일을 통해서 왁스가 피부에 달라붙는 것을 줄이고 헤어만 깔끔하게 제모할 수 있어서 피부 데미지, 통증을 많이 줄일 수가 있습니다. 왁싱 유지 기간은 계절, 몸 상태, 헤어의 상태, 복용하는 약 등에 따라 개인차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왁싱으로 제거한 헤어는 10일에서 14일 정도 경과되면 다시 자라나기 시작하는데, 이때 주기적으로 관리를 받을 시 헤어의 양을 줄이고 부드럽고 옅게 자라난답니다. 주기적으로 관리를 받는 경우에 재방문 시기는 4주에서 6주가 적당하고요. 페이스 왁싱은 3주에서 4주. 그리고 그 이전에 오실 경우에는 헤어가 짧아서 깔끔하게 제거가 되지 않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오실 때는 헤어가 너무 많이 자라서 처음과 비슷한 통증을 느끼거나 헤어 양이 줄어드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 수가 있거든요. 재방문 시기는 채모 성장 주기에 따라서 개인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헤어가 뽑힐 때 모낭에 난 미세 상처가 낫는 과정에서 약간의 가려움을 동반할 수가 있고, 피부가 건조하거나 각질이 생성되면서 헤어가 각질을 뚫고 나오려는 움직임에서도 가려움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 2, 3회 정도 왁싱 전용 스크럽으로 관리를 하고 꾸준한 보습을 해준다면 가려움증은 크게 완화되기도 합니다. 너희가 눈을 보호하기 위해서 속눈썹이 있는 것처럼 오래전 선사시대에는 신체를 보호하고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서 채모가 발달하였고 우리 신체가 채모를 필요로 하였는데요. 지금은 의복이 발달하면서 신체 보호, 체온 유지의 역할은 의복이 대신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서 인간의 채모도 점점 퇴화하고 있으므로 왁싱이 크게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모의 성장 주기는 성장기, 퇴행기, 휴지기를 반복하는데, 성장기는 몸 전체의 30-40% 정도가 되며 피부 속에서 잠복하고 있는 모는 표면에 자라나온 모의 2배나 된답니다. 결국 3분의 1만 표면에 나와 있을 뿐이며 이들은 왁싱으로 제모가 가능하고 나머지는 피부 속에서 자라길 대기하고 있는 상태로 왁싱 후 바로 자라나온 모들이 바로 이런 경우를 말한답니다. 왁싱으로 제거한 모는 10일에서 14일부터 모공 내에서 자라기 시작하며 주기적으로 왁싱을 하는 것이 효과에 좋습니다. 모낭염은 왁싱이 직접적인 문제가 아니고요. 가음이나 사우나, 그리고 직접 접촉, 그리고 자극적인 운동, 미세균적인 환경 노출 등 왁싱 후 사후관리 소홀로 생기는 2차 증후이고요. 이는 왁싱을 하지 않더라도 생기는 문제입니다. 상담 카드 작성 시에 저희가 안내해 드렸던 대로 왁싱 후에 관리를 잘 해주셔야 되고요. 모낭염이 만일에 생겼다면 모낭염 치료제를 바르시거나 병원에 가서 치료받는 걸 권해드립니다. 털이 빠져나간 모공에 피지와 노폐물이 차면서 피부 밑에 쌓이게 되는데, 이는 모공 각화증으로 연결이 되며 쌓인 각질과 피지 때문에 모가 밖으로 나오지 못해서 생긴 것입니다. 또는 악건성, 지루성 등 개인의 피부 상태에 따라 생기기도 하며 전문 제품 사용과 스크럽 등 보습 관리, 홈케어를 철저히 해준다면 예방에 큰 도움이 됩니다. 피부 착색의 원인은 잦은 마찰, 자외선, 트러블, 건조함 등이 있을 수 있는데요. 팔꿈치나 무릎의 경우에는 다른 피부에 비해서 피지선이 적어서 쉽게 건조해지고 각질이나 색소 집착도 되기가 쉽고요. 겨드랑이나 Y존 등은 몸속 노폐물의 배출 통로로서 순환과 배출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 그리고 성호르몬에 의한 멜라닌 색소가 침착되는 경우, 그리고 잘못된 제모로 인한 부작용,
너무 습하거나 건조함으로 이제 피부염이 생겼을 때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충분한 수분 섭취로 노폐물 배출과 순환에 도움을 주고 피부 타입에 따른 각질 제거와 충분한 보습은 필수. 잦은 면도, 쪽집게 사용, 제모크림 사용 등 잘못된 셀프 제모는 안 하시도록 하는 게 좋으며 자외선 차단, 불필요한 마찰을 줄이고 습한 환경을 예방하며 착색 부위에 알맞는 미백 제품 등을 지속적으로 사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첫 번째, 왁싱한 부위를 면도한 경우에는 최소 2주 정도 기른 후에 예약해 주세요. 두 번째, 1개월 이내 피부과 시술 그리고 수술을 받으신 경우에는 치료의 결과가 안정된 후에 예약해 주세요. 세 번째, 1개월 이내 여드름 치료제, 피부과 항생제 등을 복용한 경우에는 자극에 예민할 수 있으므로 피부가 안정된 후에 의사 선생님과 상담 후에 예약을 해주시고요. 네 번째, 24시간 이내에 사우나, 태닝, 땀을 많이 흘리는 격한 운동을 한 경우에는 자극에 예민할 수 있으므로 피부가 안정된 후에 예약을 해주시고요. 다섯 번째, 한홍성 여드름, 아토피, 켈로이드, 접촉성 피부염, 전년성 피부염 등에 해당되는 것이 있으면 미리 말씀해 주세요. 여섯 번째, 본인의 특이성 체질, 면역력 상태, 복용하고 있는 처방약, 영양제 등에 의해서 왁싱 후 트러블, 발진 등이 일어날 수 있으므로 이에 주의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첫 번째, 시술 후 따갑거나 부을 수 있으나 정상적인 반응이며 보통 시간이 지나면 증상이 없어집니다. 두 번째, 시술 후 세안, 목욕은 3-4시간 후에 가능하며 가급적 뜨거운 물은 사용을 금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 염증 반응을 유발할 수 있는 음주, 흡연을 삼가해주세요. 네 번째, 왁싱 후 24시간에서 48시간 동안은 비위생적인 환경에 노출을 삼가하시고 스파, 수영장, 사우나, 태닝, 과음, 땀을 많이 흘리는 과격한 운동, 피부 시술, 왁싱 부위에 열이나 자극을 주는 마찰을 피해주세요. 다섯 번째, 외출 시 자외선 차단제나 모자 등을 이용해 자외선을 철저하게 차단해주세요. 여섯 번째, 최소 48시간 동안은 전문 제품 사용을 권장하며 평소 쓰시던 제품도 왁싱 후에는 피부가 예민해져 있기 때문에 사용을 하시지 않는 것이 가급적 좋습니다. 일곱 번째, 왁싱 후 3일 이후부터는 새로 쌓인 각질과 모공을 정리하기 위해 일주일에 한두 번 피부 타입에 따라 각질 제거를 해주세요. 여덟 번째, 왁싱 후 뾰루지가 발생할 경우 호르몬 변화, 생활 환경에 영향을 받기도 하나 당황하지 말고 연락을 주시고 모낭염 치료제나 약국, 병원을 방문할 것을 권장해드립니다. 아홉 번째, 재방문은 페이스는 3주에서 4주, 일반 왁싱은 4주에서 6주가 적당하며 관리 효과의 증대와 지속을 위해 꾸준히 관리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고객님들이 왁싱에 대한 궁금증, Q&A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더 자세한 상황과 예약은 뉴욕 왁싱 라우메스텍으로 연락주세요. 좋아요, 구독은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